느티나무TV는 진도 팽목항을 거쳐 진도 실내체육관에 와 있습니다. 이곳 진도 실내체육관에는 아직 구조되지 못한 16명의 실종자 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진도 실내체육관 안쪽 현관의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전국에서 모인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분들이 여전히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실종자 가족분들께 필요한 물품과 지원을 가족의 마음으로 봉사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곳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님을 맡고 계신 이성태 사무국장님과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저희는 느티나무TV에서 나왔는데요. 몇 가지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원봉사 하고 계신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지금까지 오늘 사실 오늘 40일째거든요. 40일째 진도 상황 40일째인데 저는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거 좀 터닝 포인트가 되고 좀 좋은 이렇게 결말이 될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부분이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한테 미안하죠. 하는데 지금까지 40일 동안에 한 3만 2천여 명의 봉사자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첫날은 394명, 이튿날 1200명, 3일째 1500명, 4일째 1800명, 5일째 2300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도 여기는 진도는 사실 구조 현장이잖아요. 구조 현장인데 반해서 너무나 봉사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전국에 우리 센터한테 또 전라남 도내 있는 봉사단체들한테 좀 진도 방문을 제안을 했죠. 좀 자제해달라 부탁을 했고 그래서 많이 이제 줄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400여 분 계시는데 봉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해주고 계시고 진도에서 그동안에 정말 이 가족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진도에서 자원봉사는 과연 뭘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키워드가 가족이란 것이었어요. 가족. 우리는 가족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접근할 것인가 오직 그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진도의 수칙도 만들고 진도에 또 2달 되는 때는 5월 16일은 뉴 수칙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할 것인가 그 가치는 뭔가 그 가치는 아무래도 우리 실종자 가족들에게 유익이 되는 활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가족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안 나갔어요. 단 한 명의 구조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고 또 그분들의 그 애타는 마음 정말 그 간절한 생각들 또 울부짐 또 우리 또 청년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여기 와서 정말 그 애타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했는데 저는 이 32,000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 3,200만 명이 다녀갔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여기 온 사람도 그랬고 집에 있는 사람들도 TV를 보고 있는 사람 국민들도 모두가 눈물 흘리면서 여기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진도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이것은 이 수칙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했었고 또 국민들이 그러한 그 정말 가족한테 보내는 그런 애타는 마음들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활동 같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봉사활동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평가되겠지만은 진도에서는 그 다양성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처음에 원할 때 가족들한테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항상 초기, 중기 계속 달랐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뭘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원봉사의 서비스 예컨대 초기에 때는 급식이라든가 이런 환경 이런 미화에 중점이었다면은 한 3, 4일 지나서는 또 가족들 세탁 서비스라든가 또 물품을 좀 더 세분화시켜주는 거 또 임의용도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약국 좋은 약을 통해서 가족들을 치료를 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물리치료라든가
또 세탁 서비스를 좀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가족들한테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진행됐고요. 또 물품도 굉장히 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굉장히 변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뭘 보내줄 것인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었는데 진도에서는 상당하게 가족이 원하는 물건들을 계속 보내줬어요. 이 가족이 어떤 가족입니까?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수학여행 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상황에서 찾아온 이 가족들이었거든요. 이 가족들이 빈손 빈마음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치약 시설부터 시작해서 특히 엄마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 엄마들의 그 여성용품, 화장품들을 비롯한 또 일주일 상태니까 또 잠도 주무셔야 되고 좀 추리닝. 진도는 너무너무 추웠어요. 4월 그때 16일, 17일 그 주간에 얼마나 추웠던지 한겨울이었어요. 한겨울에 정말 여기 진도에서는 겨울 잠바가 필요했고요. 파카가 필요했고 이런 정말 패딩 조끼가 필요하고 좀 두툼한 옷이 필요할 정도로 추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국민들이 보내주는 물품이라든가 이 자원봉사의 참여 이런 것들이 정말 놀라게 했고 이 가족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위로가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가족들은 구조가 제 1번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국민들은 그 구조를 어찌할 수 없었고 뭔가 애타는 마음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필요한 물품들을 아낌없이 보내줬던 그런 따뜻함들이 진도에서는 있었습니다. 네. 네. 이 질문은 조금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현재 실종자 가족들은 몇 가족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288명은 이렇게 사망으로 이게 귀결됐고 현재 16분이 지금 현재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지금도 가장 애타는 것은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빨리 만나고 싶은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느끼는 그 초조함이라든가 이런 당혹스러움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 40일 동안에 느꼈을 그런 가족들의 그 심리라는 것은 제가 빗대어서 말하면은 천안함 가족들이 생각을 하기를 우리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를 시켜드릴 수 없고 위로해드릴 수 없다. 바닷속에 아이들도 있고 가족이 있는데 그 무엇으로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우리가 묵묵히 봉사활동만 해야 되지 이 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지난번에 10여일 전에 평목항에서 밤 12시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봉사자들 함께해서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을 불렀어요. 누구야 돌아와라. 누구야 집에 가자. 선생님 빨리 돌아오세요. 이런 구호를 외쳤는데 그때 정말 모두 통곡을 했거든요. 통곡을 하고 언론인들도 경찰도 가족들도 봉사자들 할 것 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러한 그 외침 어떤 분은 정말 뼈라도 만져보고 싶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그 가족들의 마음이 아닐까. 가족들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이 지금 잊혀져 간다고 하지만 16명의 가족이 남아있는 이 현 상태가 저는 굉장히 큰 사고다. 이 16명만 본다고 해도 큰 사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족의 마음은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가 이곳 진도체육관에 오기 전에 팽목항에 잠시 들렀었는데 그쪽에서도 말씀을 듣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께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보다도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사무국장님 생각하시기에 활동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어떤 것이든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요. 이 가족들한테 필요한 것은 사실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어떤 더 따뜻한 옷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분들이 희망하는 것은 가족을 빨리 만나게 되는 것, 그 이상이 최고의 가치라 생각하고요. 또 그러면서 그 겪게 될 그 고통과 그 고민이라는 것은 엄청나다고 생각되는데 함께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현재 초기에는 자원봉사자가 2,300명까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족들도 뭐 1,000 몇백 명,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들, 언론인들도 한 1,000여 명 이렇게 몇천 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 상황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치 종료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지만은 아직도 여기는 16분의 가족들이 계신 것은 사실이고 또 이분들이 사실 굉장한 지금 국민들의 걱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정말 애틋한 마음이 강하죠. 근데 정말 그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은 현재도 여기는 자원봉사자 한 400여 명, 그다음에 또 가족들, 또 정부 관계자들, 구조대원들, 언론인들 해서 적지 않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많이 빠져나갔다 하지만은 이렇게 아무래도 가족 수가 이렇게 줄다 보니까 당연하게 느껴졌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찌 보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분들은 돌아가도록 해줘야 되고,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농사철이다 보니까 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각자의 자기 영역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준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 이번에 특히 진도 군민들, 정말 진도 군민들은 굉장한 그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 왔어요. 그분들이 지난 40일 동안 목소리 한번 커본 적도 없었고, 정말 그 자기가 불편했지만은 대놓고 불편하다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따뜻한 국민들이 계셨죠. 그래서 그러한 국민들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비록 수가 많이 줄었지만 결코 이 진도 체육관이라든가 팽목항은 또 애롭지 않다. 또 국민들이 마음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수는 좀 줄었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끝까지 정말 한 가족이 남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할 겁니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나 기사를 통해서 이곳 소식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접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으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도에는 가족의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시지 않는 국민들이 많지만 그분들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읽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가족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게 분명하지만 또 이를 통해서 진도에서 많은 자원봉사자 참여해줬고 또 많은 성금을 보내줬고 많은 성품을 보내줬던 그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핵심이 뭐냐면은 가족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개인, 기업들은 홍보하지 않는다. 정말 공치사를 벌이자. 우리가 이 공치사를 벌이면은 공동체를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해갖고 진도에서 그 자발적인 참여, 그다음에 성숙한 시민의 의식 이런 것들이 국민의 마음인 것 같고 또 그런 그 내면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진도에서 서로 이렇게 많은 협력을 하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도 하셨고 많은 눈물도 보였고 어떤 애타는 마음이 굉장히 컸지만 그 애타는 마음들 여기서는 우리가 각자의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은 그것은 국민의 마음이 중심에 서 있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그런 국민들의 개마한 마음을 절대 놓치지 않고 일하고자 하니까 그것도 국민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요. 좀 부족하고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충분히 보내주셨지만 시간이 길다 보니까 또 여기에 남아있는 관계자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이런 아직도 필요한 부분들이 좀 먹거리 부분 좀 더 필요합니다. 어차피 잘 또 이렇게 먹어야 건강을 하게 되고 가족도
온 가족도 가족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도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들이 좀 건강했을 때만이 우리가 또 공동체를 이룩하는데, 또 우리가 공동 목표가 뭡니까? 빠른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 구조를 통해서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런 먹거리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건강식 같은 거, 또 육류라든가 또 잠수부들라든가 이런 분들도 또 잘 먹여야 되거든요. 물속에서 일한다는 게 보통 에너지가 든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먹거리에 대한 관심, 또 저는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청년의 직장인들 그러면은 이렇게 전남 자원센터에서 좀 자원봉사자를 일일이 한 50명 정도 모집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한번 진도를 다녀간 것도 좋겠습니다. 진도에서 오셔서 그 청년들이 앞으로 관료가 되고 정말 사회 지도자가 되고 리더자가 됐을 때 그런 안전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국민의 생명이 과연 뭔가, 정말 이 국민의 가치가 뭔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정말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고 가는 것도 중요한 봉사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자원봉사를 다녀가셨는데 한 가지 좀 놀랐습니다. 다 정말 마음만 앞서서 오셨어요. 여러분들 가방에는 정말 고무장갑 한두 켤레, 그다음에 면장갑 한 두세 개, 집게 한두 개, 그다음에 정말 비옷 서너 개 정도 담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런 가방에 그런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도구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현장에가 다시 시골이잖아요. 다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 그런 봉사활동 도구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것 드리고요. 특히 자원봉사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공익적인 겁니다. 또 지속적이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 계획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통제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현장에 가시면은 자원봉사센터의 컨트롤에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일감도 잘 배정받아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자기의 의지라고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을 때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또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비록 봉사자를 하지만은 그런 마음들, 따뜻한 마음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을 챙겨올 수 있고, 자원봉사 가치와 어떤 그런 자원봉사자들의 기본 원칙을 잘 준수할 수 있는 봉사자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소중한 이야기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남은 실종자들이 모두 구조될 때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